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3월 1일까지 연휴가 계속됩니다만은 지난 2월이 짧은 달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3프로 상담소 이게 큐 사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늘 윤대영 교수님께 제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짧은 달 2월을 지나면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3프로 상담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도 2020년보다 2021년이 우리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정말 주식시장이 엄청 좋을 때입니다. 사상 최고가 치고요. 뭐 하루에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4조씩 사실 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이제 2달도 채 안 지났을 정도로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식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인생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식에선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된다. 적당히 좋은 결과 나오면 그건 똔똔이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주식의 성과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그리고 힘든 일들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뭐 이제 국민 주치의가 되셨죠. 주가 좀 빠져서 더 필요한 분입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근데 사실은 제가 힐링, 상담, 이런 역할로 나오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게 거꾸로 제가 배우는 게 많고 또 우리 훌륭한 또 3프로TV 시청자분들 댓글도 좋은 거 올려주시면 정신과 와서 똑같이 칭찬받으면 좋으니까 힘도 나고 힐링 되시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너무 제가 사심에 가득 찬 게 이제 소개해 주시겠지만 야 제가 되게 좀 존경하는 아티스트 뮤지션들이 나오셨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되게 돼서요. 제가 이게 좀 약간 몸이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주치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좀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좀 과부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열심히 좀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있는 매매 스킬 이런 부분 우리 3프로에서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또 그럴 때일수록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죠? 예, 시장이 흔들리면은 상당도 많고 또 거래도 해야 되니까. 이게 녹화가 이제 금요일인데 지금도 주가 지수가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그랬더니 사고 있는데 저는 좀 사고 왔습니다. 좀 받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대현 교수님께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의 아티스트 뮤지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 두 분의 아티스트하고 저희 3명 합산 나이 하면은 한 250살 넘어갔어요. 300살 가까이 돼요. 박 부장님은 20대 아니세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가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베이시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이스 기타의 달인 두 분을 모시는데요. 아마
이 언더그라운드 가수 세션 뭐 이런 거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노래하는 베이시스트죠.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님 그리고 집사베베 최희철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베이스 이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네.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님은 저도 좀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엔 참 문외 아닌데 네. 화면에서 예. 베이스 연주하시는 제가 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등 1등입니다. 네 베이시스트. 아 그래요? 1등은 아니고 횟수가 잦았어요. 네. 분명한 1등이시죠. 가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베이시스트. 우리 작가분이 이렇게 써놨네. 베이스계의 김프로라고. 죄송합니다. 급이 많네. 그러셨어요. 근데 집사베베님은 왜 집사베베예요? 저는 그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 집사할 때 그 집사고요. 네. 닉네임이 베이직 베이스인데 너무 길다고 줄여서 다 베베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집사 베베 이렇게 그렇군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태훈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승철, 서태지, 신승훈, 김건모 대충 우리나라의 걸출한 가수들의 세션은 대부분 다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대한 탄생도. 그렇죠. 예. 뭐 개인적으로 이승철 씨는 또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 근데 이제 승철이 형이죠? 예? 이승철 씨가 승철이 형이죠?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고등학교 땐 꼼짝 못하더니 갑자기 이제 가수와 연주자의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큰 소리 치더라고요. 이승철 씨가. 최희철님도 그 광화문 연가라든지 영웅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맘마미아 뭐 캐츠 이런데 또 세션을 하셨죠? 네, 뮤지컬 연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은 공연이 거의 뭐 다 캔슬이 되거나 사실 연기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예. 오시죠. 저희가 그래서 타이밍상 딱 때는 덕분에 여기 이때다.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전혀 제가 홍보 관련 제가 그 받은 건 없지만 예. 그 유튜브도 하시고요. 저는 네. 구독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뭐 특히 또 우리 이태원 선생님 배순탁 작가랑 네. 음악사 이야기 예, 재밌게 예, 예. 풀어주시는 유튜브 것도 있고 이름이 해서. 뭡니까? 네. 이왕이면 좀 뭐 저희가 홍보사 한번 해드릴게요. 최희철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TV. 아 베이직 베이스. 네. 여러분 아셨죠? 혹시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희철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TV 한 번씩 들어가서 또 좋은 음악들 감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상담 사연을요. 아마 이 남편분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는 분인데 40대 주부님의 사연인데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인 40대 주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시작 후부터 매주 챙겨보는데 이번에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보고 그러니까 지난주 네.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7년 차이고 둘 다 월 수입이 중상위 정도 되어 신혼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해 대출을 늘리고 갚아나가는 옛날 어른들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 왔습니다. 거주지가 지방이라 수도권처럼 집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없었고요.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첫 집을 장만했고 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40분 정도 거리인 세종시로 다니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테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남편을 설득해서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세종으로 넘어가서 분양을 노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우리도 주식을 시작해보자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희 부부는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에서 꽤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한 직후부터 투기 세력 유입 때문이었는지 가격이 다시 몇 천씩 오르기 시작했고 네, 설상가상으로 세종으로 이사할 당시 1억 정도의 대출이었으면 매입이 가능했을 현 거주 아파트의 가격이 저희가 이사한 직후 몇 억이 오르더군요.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건 코로나였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를 와서 남은 자금으로 남편이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2100이었어요.
저희의 대략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1,400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상황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부동산도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주식은 하필 왜 이런 식의 시작하자고 했을까?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시작하자고 한 일인데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어서 그게 더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바쁘고 둘째를 임신 중인 저 때문에 퇴근 후에는 큰아이와 놀아주고 설거지 집안일을 도와가면서 틈틈이 유튜브를 보고 뉴스와 기사를 검색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남편의 주식 계좌는 현재 수익률 50%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연이 도착한 지 한 2주 가까이 됐으니까 네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좀 그러니까요. 막힙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남편이 저녁에 반주를 한잔 하면서 그러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부동산에서 느낀 박탈감과 주식을 운영하면서 예.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컸다. 지금은 그나마 주식에서 수익이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늘 두렵고 조금은 버겁다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업무 중간중간에 제 주식을 체크하고 퇴근하면 또 큰아이 돌보고 기업 보고서 체크해 내일 장을 준비하고 주말에도 자동으로 새벽에 눈이 떠져 미국 시장까지 들여다보는 이 생활이 한 번씩 너무 아유.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예. 겉으로는 태연한 척 남편한테 그런 당신이 참 믿음직스럽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지금처럼 잘하면 된다 라고 다독였지만 솔직히 지금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뭘 해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을 한 터라 지금 일을 쉬고 있거든요. 외벌이의 재테크까지 돈 맡은 남편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란 사연인데요. 아이고야. 그 이게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네네네. 이게 수익을- 주식이 좀 올라서. 예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집을 못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집이 계속 이제 올라 버려버린 건데 집을 손해를 보고 팔고 났는데 그걸로 이제 사실은 주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손실이 나니까 박병창 부장님, 예. 고객분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사연 주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증권사 직원이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훨씬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상태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요 예전에 딱 한 채밖에 없던 집을 그 후에 다시 사긴 했는데 한번 팔아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있는데 좀 미리 판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을 만약에 2005년도에 가는데 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04년 초에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믿은 거죠. 한다니까. 제가요 그때 진짜 거의 공황 상태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아파트가 그 동네 랜드마크 아파트래 가지고 시세표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시세표에 꼭 이렇게 용산구 무슨 아파트가 딱 나와요. 파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월요일에 나오는데 딱 펼치는 순간 딱 보면 여지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집을 팔고 전세를 살고 있는 거야. 미국 갈 때까지. 네. 아이고야. 진짜요. 엄청 속상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걸로 주식을 했는데 주식까지 빠지는 거지. 지금은 이제 회복이 좀 됐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또 주식이라는 거 요즘 또 엄청 변동성이 크니까 이럴 땐 진짜 멘붕 오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죠. 요 사연 보내주실 때까지는 그래도 좀 수익도 나고 좋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요.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거는 전 사실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뭐 힘들어도 되죠. 문제는요. 이게 제가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남편분과 이렇게 함께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젊으시지만 이게 이제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제가 의학 얘기는 잘 안 했지만 다 떠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몸에 이제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미토콘드리아? 네, 진짜. 네. 그 세포 안에 있는 건데 얘가 이제 발전소거든요. 얘가 이제 잘 작동돼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뭐 포도당 같은 게 나면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는데 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서요. 아, 네, 그래요? 그게 뭐 아주 뭐 극단적인 행동도 만들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 마음을 잘 이렇게 좀 관리해 주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자산이 우리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경제적 여유와 건강이 있으면 네. 그다음에 좀 마음 잘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건강을 잃으면 다 모든 거 잃는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조언은 이런 상황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뭐 사이는 너무 좋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제 사실은 아내분이 정말 남편분을 존경하고 너무 네. 미안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연 자체도 아마 남편분과 같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최고의 위로는 내가 너 잘 위로해 줄 수 있어. 이거 뭐 별로 위로되지 않죠, 사실은. 너를 잘 위로해 주고 싶은데 어찌할지 모르겠어. 이만한 최고의 사실은 진심 어린. 정말 누구를 소중히 여기면 네. 위로의 멘트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대충 하거나 아니면 괜히 교만한 척하니까 함부로 뭐 위로의 멘트를.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힘들 때 나한테 누가 내가 약간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좀 진정성이 없는 겁니까?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는데 예.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누가 힘내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네. 대거든 하는 게 많죠. 오히려 조용히 함께 있어주면서 조용히. 뭐 커피 한 잔이나 술 한 잔 같이 하는 친구한테 더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이것 자체가 너무 힐링이다. 그리고 곧 우리 오늘 최고의 아티스트 두 분이 또 좋은 음악까지 이제 들려주시기 때문에 아내분은 이미 자기 마음도 고백하고 하나의 힐링 솔루션도 제공하고 해서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가능하실지 지금 또 소중하게 이제 2세까지 이제 갖게 되셔서 어렵게 축하드리는데 어렵게 굉장히 너무 어렵게 이게 40대시잖아요. 예. 봄이 됐을 때 최소한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좀 막 10분 정도 같이 산책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좀 뭐 좋은 곳에 가서 좀 뭐 운동이든 아니면 좋은 뭐 맛집에 가서 뭘 하신다든지 뭐 이런 약간 여행 같은 느낌, 10분짜리 여행, 30분짜리 여행, 뭐 반나절짜리 여행 같은 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기분 전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지 않아서 그게 쌓이고, 그 투자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건강의 투자. 그래서 봄을 즐기는 그런 작은 활동들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바이오 리듬이라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연초부터 좀 바이오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항상 제가 올해요? 올해? 아니 평소에도 매년 오, 매년 네. 초가 좋아요. 그래서 저의 컨디션의 절정은 작년에는 이제 스킵했는데 그 4월 초인가 보면은 아마 미국 골프 대회 중에 마스터즈가 있어요. 네, 마스터즈. 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대회잖아요. 아마 4월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만 모아서.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그 이렇게 쭉 중계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좋은 골프장에 딱 이렇게 그 아제리아, 그러니까 진달래 딱 펴져 있는 독특한 음악을 이게 틀어줘요. 네, 그 중계 방송하는 네, 네, 네. 아시죠, 박 부장님?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딱 이제 바이오리듬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7월 달인가 아마 이 브리티시 오픈 때까지 저의 최고조에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하강 곡선을 거요. 근데 제가 작년에 되게 컨디션이 좋았던 게 그 마스터즈 골프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총각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좋았어요. 솔직히 컨디션이.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리면 그게 이제 징크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있어요. 아 올해 초엔 좋겠지. 근데 기대가 있는데 요즘에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아이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시겠죠. 특히 이 주식 투자 처음 한 젊은 분들이 막 우왕좌왕하시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올해는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저도 약간 디프레스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마음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구독자가 지금 120만 명 넘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고.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주식 시장의 이 네.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분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남편분이 이제 고생하시고 또 수익률은 나고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면서 뭐 금이나 채권이나 연금이나 이런 거 투자 같이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둘째를 가지셨다는 거에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제 경험적으로는 저는 아이가 한 명인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둘째를 갖고 나서 잘 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도 한 명인데 둘째가 가질 거. 그래서 둘째를 가졌기 때문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잘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좋은 얘기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같이 재테크를 좀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의 주식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시는 것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험자산을 같이 하시기보다는 네. 열심히 하시는 남편분을 응원하고 그리고 남편분이 수익이 조금씩 나면 그것을 불일생하지 마시고 지키려는 생각을 좀 하시는 네. 게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하시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어려움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실 수 있어요. 서두를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서두르면 안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기하다라는 표현에 speculate on the stoc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peculate in real estate는 부동산에 투자하다거든요. 근데 이 speculate라는 뜻이 뭐냐면 사색하다. 투기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뜻이 있지만 사색하다 또는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또 필명을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해놓고 좋은 기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실패한 것보다 더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클 모바신의 책에 투자 심리학 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감정과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의 정서라는 편에서 빠르고 자동적이고 애쓸 필요 없고 관념적이고 조종 또는 변형이 어려운 시스템 1이라고 하고 경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시스템 2는 분석적인 것인데 이것은 느리고 연속적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계획적이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시스템 2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1번은 시스템 1은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시스템 2는 분석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근데 되게 감명 깊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시스템 2를 정상화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1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시스템 1, 2 이렇게 썼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작은 수익에도 기쁨을 누리고 이러면 주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분석도. 그런데 이 전에 있던 감정이나 이런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분석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분은 제가 앞서 세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다음 기회를 또 보고 그렇게 좀 천천히 시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 1, 2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시스템 1을 이제 직관적인 그래서 패스트 트랙 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왠지 딱 만났는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인 있죠.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험과 이런 게 해서 맞아요. 순간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이제 우리가 분석적인 그 프로세스도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일에 있어서 리더나 CEO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또 적용하냐면 사업을 잘 키웠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줬는데 리스크가 커지니까 뭐 엄청 좋은 컨설팅 회사에 수십억짜리 분석 이거를 받았는데도 이게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면 그 시스템 1 요쪽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중요한 디시전은 1번으로 탁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결정을 잘 못하든지 네. 결정을 잘 못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아무데나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매일매일 그 디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장님 말씀처럼 그 시스템 1이 잘 작동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번아웃 같은 게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살짝 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한테 오시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질문 드리는 게 봄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봄이면 듣고 싶은 음악이 좀 생각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너무 지치면요 봄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맞아. 스스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잘못 산 건 아닌데 어허. 이게 너무 지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럼 시스템 1이 잘 작동 안 해서 네.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 결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절기상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이제 설날 이후에 이제 보름 지났다는 네, 얘기인데 사실 조상님들 기준으로 보면은 새해가 딱 2주 지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두 분도 저 재테크 같은 거 하시죠?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 20대 한 초반에 되게 유명한 밴드 송골매라는 이제 예. 배철수 선배가 계시는 네. 밴드의 23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입이 없다가 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200만 원 수입이 그때 200만 원이면 87년도에 200만 원이면 92년도 기준으로 삼성그룹 연봉이 1,000만 원이었어요. 네. 연봉이 92년 신입사원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삼성생명에 들어가면 1,050 정도죠. 네. 어린 시절부터 저기 홀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네. 형제도 없고. 아. 네. 무녀 동남이라고 하죠.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얘가 이걸 어디서 막말로 시체말로 세배왔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때 200만 원 지금은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근데 이제 2,000 송골매라는 밴드에서 네. 일을 하면서 이제 매일 저녁 때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했어요. 네. 이제 송골매 레파토리도 하고 또 댄스곡 네. 뭐 이런 노래도 네. 하고 클럽에서 연주도 하고. 나이트클럽은 또 대충 뭐 실례가 안 되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주로 하시던데요? 그때가 이제 을지로 3가에 자리 잡고 있는 풍전호텔 관광 나이트클럽이에요. 풍전 나이트. 네. 그래서 거기를 일을 하면서부터 제 팔자가 피기 시작하면서 막말로 얘기하면 돈맛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순수한 영혼의 뮤지션이었는데 네. 어린. 그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이제 제가 버는 대로 저희 어머니를 갖다 드렸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네. 세션맨을 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시고 받은 걸로 자기 집을 마련하시고 어머니를 잘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 일단 그러면 힐링송을 하나 좀 청해 듣고 나서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어. 힐링이 필요해. 제가 그 송골매 활동 당시에 1988년도에 이제 송골매 8집 앨범을 내면서 야 태윤아 요번엔 네가 한번 타이틀곡을 한번 해봐라 라고 배철수 형님이 저를 밀어주셨어요. 키워주려고. 그래서 발표된 타이틀곡이 외로운 들꽃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명곡이니까 한번 이태현님의 외로운 들꽃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너는 가야 하지만 이 어둠이 거치면 그리움도 가겠지. 이 거리에 홀로 핀 나는 한 송이 들고 이 아픔이 끝나면 사라지는 추억들. 널 물드는 안개 속으로 고독 속으로 슬픔 속으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나는 외로움 들고 너를 보내고 하늘만 쳐다보던 순간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약도 없이 떠나간 너의 슬픈 향기를 나는 지금도 느끼며 울고 있기 때문에 널 물드는 안개 속으로 고독 속으로 슬픔 속으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나는 외로움 들고 널 물드는 안개 속으로 고독 속으로 슬픔 속으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나는 외로움 들고
감사합니다. 앵콜. 야, 우리 윤 교수님 눈에서 그냥 꿀이 뚝. 너무 좋네요. 이게 웬 정말 감사합니다, 저자님. 이 웬 호강입니까? 요거 우리 요거 저기 아유,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이 너무. 그거는 강력. 우리 저 방송 녹화 끝나고 레슨 제가 뭐 저기 아마추어고 전혀 모르지만 또 베이스라는 악기를 한번 홍보해 보면 이게 되게 소탈하고 겸손한 악기인 거 같은데 전혀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한 악기. 리듬과 멜로디를 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주워 들은 건데 이게 사실 음악의 틀을 잡아 주기도 하면서 이게 또 솔로는 엄청 화려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또 잘 치기 엄청 어려운 네네 그런 우리가 보통 기분 전환이라는 거에 익숙하대요. 그러니까 더 즐겁고 밝은 노래, 더 맛있는 음식, 뭐 더 행복한 뭐 회식 그것도 중요한데 네. 이 너무 지쳤을 때 그것만 하면은 더 번아웃 되기가 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음악에 더 애잔한 음악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반전이 있어서요. 따뜻한 봄날 이렇게 지금 들려주신 외로운 들꽃 뭐 같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게 약간 그래 인생이라는 게 좀 이렇게 힘들지만 너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뭐 봄 햇살 같은 것도 있어 하면서 반전에 또 오히려 힐링이 그러니까요. 강하게 난다고 해서 밝은 봄 햇살에 외로운 들꽃 추천드립니다. 들꽃은 기본적으로 외롭죠. 그렇잖아요.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네. 그 들꽃은 또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듯이 네, 그러네요. 네. 우리 투자도 외로운 거지만 여러분 잘 버텨보시자고요. 예. 또 좋은 봄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7번째 순서 1부는 여기서 일단 네네.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또 좋은 음악 같이 한번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